붕따오에서 돌아와 호치민으로 컴백! 남은 기간은 독립적인 여행을 위해 정원이네 집이랑 떨어진 관광지들이 모여있는 1군의 숙소를 잡았습니다. 그렇다고 정원이랑 바로 헤어지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오늘은 1+1 유리미까지 나왔네요. 오자마자 정원이는 그냥 유리미 보고 싶었다고 그냥 쭉쭉 빨고 난리야 난리. 나도 보고 싶었다 유리마. 베트남에서 맨날 너무 쌀국수만 먹는다고 오늘은 정원이네도 즐겨 먹는다는 피자집에 왔습니다. 입구부터 힙하고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는데도 자리가 거의 만석일 정도로 인기가 있는 곳인 피자 포피스. 피자 4조각이라는 건지 평화를 위한 피자라는 건지 아무튼 맛있는 피자를 4쪽 먹으면 평화로워지기는 하겠죠. 피자 포피스는 지점이 여러 곳 있는데 오늘은 내가 묵는 호텔에서 가까운 지점으로 왔고 정원이는 다른 지점을 애용한다고 하네요. 평소에 즐겨 먹는 메뉴로 알아서 주문해 주었는데 샐러드에 에피타이저까지 음식의 퀄리티가 매우 좋았답니다. 피자는 반반 피자, 하프앤하프 주문이 가능해서 원하는 맛 2가지를 모두 맛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피자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감히 나폴리에서 먹었던 피자 맛이 생각난다고 할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물론 나의 배가 조금 고팠던 상태임을 감안해야겠죠. 그런데 유리미 최애 바질 파스타는 조금 아니라고 하네요. 저는 괜찮았는데 정원이가 원래 가던 지점이 훨씬 맛있다고 합니다. 기본은 비슷하지만 지점별로 맛의 차이가 조금 나나봐요. 베트남 가서 무슨 피자냐 하실 수 있지만 그 나라의 전통 음식도 좋지만 또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먹어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저는 매우 만족스럽게 먹었어요. 잘 먹고 우리는 버스 타러 왔습니다. 관광객들만 탄다는 시티 투어 버스. 정원이네도 안 타봤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 같이 관광객 놀이 해볼게요. 오픈이 되어 있는 2층 버스라 날씨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해가 너무 뜨거우면 후라이팬 위에 달걀 후라이 되는 건 시간 문제요. 그리고 비가 내리면 또 야외 자리는 포기해야겠죠. 그래서 보통 5시 이후 해질 무렵부터 밤 시간에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우리는 비가 올 듯 흐리고 바람 불어서 뜨겁지 않고 시원하게 시티 투어 버스를 즐깁니다. 관광 포인트 구석구석을 돌고 중간중간 세워도 주는데 우리는 탈 때 내렸다 탔다 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승하차가 자유로운 티켓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1시간 정도 돌아주는 코스. 날씨도 오락가락, 무지개도 뜨고 생각보다 다이나믹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래도 긴 시간 버스를 탄 유리미는 조금 피곤해 하더라고요. 피곤한 모녀와는 이만 빠이 하고 저는 요즘 핫하다는 카페 아파트먼트에 왔습니다. 낡은 아파트 한 동을 다양한 카페가 있는 건물로 만든 곳인데요. 난 베트남에 왔지만 일본 커피, 커피라고 불리는 아라비카 커피에 왔습니다. 일본 본점에서도 태국에서도 교토 라떼의 맛이 한결같아서 베트남에서도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대기를 해야 할 정도로 손님이 많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애매한 시간이라 그런지 자리 잡기는 좀 어려웠지만 큰 대기는 없었고요. 베트남의 거리를 내려다보며 마시는 커피는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교토 라떼의 이 맛. 맛업. 전혀 교토 라떼의 맛이 아니었어요. 베트남의 커피 원두는 기름지고 탄맛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특유의 커피 문화가 생겼는데 그 강한 정체성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와 같은 맛을 내기는 어려운 듯 하네요. 저는 베트남에서는 스타벅스도 안 가거든요. 그냥 베트남 현지 커피집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호찌민의 저녁을 즐기고 침대 위에서 무한 먹방을 하다가 눈을 감았다 떠보니 아침이네요. 이번 호텔은 조식도 포함인데 뭐 기대는 안 했지만 기대 이하네요. 메뉴도 별로인데 맛도 없어요.
심지어 쌀국수도 맛없으면 말다한 거 아닙니까? 뭐랄까 중국 입맛에 맞춘 베트남 음식이랄까요? 아무튼 커피라도 맛있게 마시고 싶어서 카푸치노를 한 잔 부탁했는데 심지어 카푸치노는 따로 돈을 내라고, 그래서 돈까지 지불하고 나온 카푸치노, 이것도 맛없어요. 액 그냥 이 호텔 식음료 팀이 좀 문제인가 봐요. 앞으로 며칠 더 먹어야 하는 조식 대망이네요. 그래서 얼른 챙겨서 나갑니다. 아침 먹어야죠. 오늘 아침에 먹은 건 아침이 아니었어요. 제대로 된 아침 에그커피 마시러 왔습니다. 네네, 계란 그 에그 달걀 커피 맞습니다. 궁금하죠? 궁금하면 10,000원. 500원이라고 하니까 자꾸 500원 준다는 사람이 많아서 금액을 올렸어요. 초인플레이션 세계적 흐름에 따라서. 땀 흘리며 뜨거운 커피. 호찌민은 아침부터 너무 더워요. 그래서 현지인들은 다 에어컨 나오는 실내에 앉습니다. 그러나 저는 관광객, 야외의 자리를 포기 못하겠네요. 땀 흘리며 뜨거운 에그커피 마시는 뉴자. 저요. 왠지 에그커피는 핫으로 먹어야만 할 것 같은 나만의 고집, 생각, 이열치열입니다. 첫입은 그냥 케이크에 올려진 크림 먹는 맛. 아무리 잘 저어도 위에 거품이 너무 강력하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잘 섞이면 티라미수 맛 비슷한 맛이 납니다. 계란 비린내에 매우 민감하신 분은 살짝 그런 맛이 난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한 커피와 달콤함이 어우러져서 나름 매력적인 맛이랍니다. 함께 시킨 수란 샐러드랑 치즈 토스트는 매우 심플해 보이는데 맛있었어요. 호텔 조식도 좀 이렇게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이미 땀 한 바가지 흘리며 호치민의 아침을 즐기고 호치민에 오는 모든 관광객들은 꼭꼭 간다는 벤탄 시장으로 갑니다. 특히 호치민 오는 유튜버들은 벤탄 시장에서 흥정하기 영상 이런 거 꼭 올리죠. 그러나 저는 이곳에서 살 것이 없네요. 사실 예전에 왔을 때 당할 만큼 당했어요. 글로벌 호갱, 뒹굴러 뭐 살 수 있는 거 다 사고 그랬답니다. 그래도 또 이곳에 맛이 있으니 구경차 잠시 들러 저는 사탕수수 음료나 한잔 할게요. 벤탄 시장은 사실 여기가 딱 좋아요. 앉아서 시장 구경도 하고 또 여기 음료는 정찰가라서 바가지 걱정이 없습니다. 실내가 시원하지는 않지만 건물 아니라서 그늘이고 선풍기도 돌아가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앉아있으면 열도 내려가고 땀도 식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심하게 덥기는 하네요. 좀 시원한 곳에 가서 놀아야겠습니다. 근처에 있는 스카이덱 전망대에 왔습니다. 세계적으로 높은 빌딩들이 계속 생겨나서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있는 곳은 아니고 호치민에도 랜드마크 81이 생겨서 더더욱 인기가 사라졌지만 관광지들이 모여있는 위치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은 게 장점입니다. 한 바퀴 그냥 휙 돌아보면 몇 분이면 끝나는 코스라 영상 상영하는 곳에 한참 앉아 쉬기도 하고 나름 혼자 놀면서 입장료 뽕 뽑고 있는 중입니다. 야외로 나갈 수 있는 곳이 수리 중이라 요즘은 더욱더 방문객이 없는 것 같네요. 그래도 저는 옛날에 함께 왔던 언니들과의 추억도 생각나고 즐거웠던 코스였습니다. 그럼 저는 조금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볼게요. 안내원이 있는 호치민 버스 목적지를 말하니까 뭐 반대로 탔다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돈은 받으시고 엄청 친절한 척 하시더니 나를 버스 종점에 버리고 가셨어요. 좋은 선택인 것 같기도 하고요. 괜찮은 서비스인 것 같기도 하네요. 설마 이 많은 버스 중에 하나는 제가 갈 곳에 가겠죠. 아줌마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에 있던 버스를 아무거나 집어타고 목적지 얘기했다가 쫓겨나기를 반복하고 다른 버스를 탔는데 또 알아들을 수 없는 베트남어로 뭔가 막 돌아간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알아서 내리겠다고 하고 앉았습니다. 버텨볼게요.
그런데 호치민 버스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네요. 없다고 하니까 무심하게 마스크 하나를 던져주시면서 돈은 됐다고 하시고, 뭐야 엄청 무섭게 말하더니 츤데레 스타일이야 우리 언니. 주웠으니 너 가져라, 약간 이런 느낌? 어쨌든 감사합니다 까먼.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내가 온 것은 핑구 성당, 핑크한 성당입니다. 원래 대문도 잠궈 놓으시는데 열려 있어서 살짝 들어가 봤죠. 역시나 바로 쫓겨날 진짜 핑크 성당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미사 시간에 맞춰서 미사를 드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실 나의 목적지는 핑크 성당 앞에 콩카페입니다. 원래도 콩카페를 좋아하는데 핑크한 성당을 보면서 앉아서 마시는 커피는 뭐 정말 맛과 감성 두 가지를 다 잡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역시나 관광객들, 특히 한국 분들이 너무 많네요. 잠깐 용산에 있는 콩커피에 온 줄 착각했잖아요. 그래도 뭐 괜찮아요. 내 눈앞에 핑크 성당이 있으니까요. 사실 요 근처에 맛집들이 몇 곳 있어서 여기 온다면 맛집을 들리는 걸 추천하지만 저는 조금 피곤하네요. 이제 좀 적응한 호치민 버스 타기. 나의 자가용 버스 타고 호텔로 돌아갑니다. 가는 길에 반미 하나 사갈게요. 요즘 호치민에서 제일로 핫하다는 반미 후이노아. 정원이가 줄이 엄청 길 수 있으니 그랩 딜리버리 시켜 먹으라고 했는데 와보니 가게가 원래 2개였다가 코로나 시기에 닫았었는데 하나를 다시 열어서 줄 안 서고 바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반미집이지만 대기업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호텔에 돌아와 바로 언박싱을 해보아요. 일단 크기가 압도적이에요. 포장할 때 반 잘라달라고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야채는 따로 싸주시는데 야채까지 넣으면 크기 업그레이드. 제가 본 반미 중에는 제일 컸어요. 그리고 먹어보니까 야채를 왜 따로 주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 집 빵, 요 바게트가 완전 바삭 고소 너무 맛있어요. 이 바삭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야채를 따로 주시는 듯 합니다. 반미로 유명한 곳이 빵도 직접 만드는 곳이 많다고 하더니 차원이 다른 바게트 맛에 속이 차도 너무 알차게 꽉 찬, 그리고 재료들 본연의 맛이 좀 강했던 반미 후이노아. 햄과 돼지고기의 향이 강하고 반미의 핵심이라고 하는 다진 고기 소스 빠떼의 맛도 강해서 여러모로 강렬했던 맛. 이 맛을 사랑하신다면 다른 반미는 만족스럽지 않겠네요. 나도 한꺼번에 많이는 못 먹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먹고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다만 빵이 너무 바삭해서 다 먹고 나면 주변 청소가 필수네요. 오늘은 저녁 내내 비가 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래 랜드마크도 가보고 다이나믹 저녁을 생각했었지만 소소하게 쌀국수나 한 그릇 하렵니다. 정원이가 대신 가드립니다를 외쳐달라던 현지 교민도 못 먹어본, 그러나 관광객들은 꼭 먹어본다는 호치민의 3대 쌀국수 포킬에 왔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왔을 때 이곳에서 쌀국수 한 그릇 너무 맛나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비 오는 날 쌀국수 또 완벽하지 않습니까? 혼자라니 입구 쪽 좌석을 주셨는데 오히려 좋아요. 길거리 구경하며 먹는 거 무지 좋아합니다. 쌀국수 기본으로 시키고 빠질 수 없는 냉녹차 짜다를 시키고 옛 기억을 되살려가며 먹어보는데 슈렉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내가 기억하는 맛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맛은 있지만 조미료 맛이 좀 강하다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사이 내 입맛이 변한 건지 지난 며칠 정원이가 너무 맛있는 쌀국수만 사준 건지 아무튼 저는 별로네요. 많은 관광객들이 극찬했고 나도 예전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갑자기 오늘은 왜 맛이 없을까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나도 늙어서 자극적인 맛보다 본연의 맛을 내는 음식에 더 끌릴 수도 있고, 뭔가 강력한 맛을 원한다면 포킨 쌀국수 맛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쌀국수 한 그릇 먹으며 늙어버린 나의 입맛과 평균치에서 멀어져 버린 것 같은 나의 취향을 생각해보게 되네요. 만족스럽지 않은 쌀국수지만 너무 잘 먹네요. 오가는 오토바이를 바라보며 정신없이 먹다 보니 굉장히 맛있게 먹은 듯한 착각이 뇌를 속여서 행복함을 느끼게 하는 최면요법 같은 뭐 그런 기분이네요. 어쨌든 행복하다 생각해 봅니다. 비와서 한적한 시청 앞 광장도 좋고 호텔까지 걸어가는 길도 좋고 다 좋네요. 그래도 날씨 때문에 일찍 들어온 숙소 바로 잠을 자기는 아쉬우니까 호텔 바에 가서 칵테일 한잔 할게요. 혼자 칵테일 홀짝거리며 또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내일 아침도 호치민에서 눈 뜰 걸 생각하니 또 좋으네요. 점점 호치민에 물들어가는 딩글러였습니다. 내일도 호치민에서 만나요. 바이바이.